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의 빙상장. 김연아가 마지막 연기를 끝내자 관중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금메달을 가져간 그 선수가 도핑을 자백하게 됩니다. 실수 하나 없는 연기였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도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 그런데 잠시 후 시상대에서 그녀의 목에 걸린 건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얼음판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9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4년 전 밴쿠버에서 228.56점, 역대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그런 선수가 금메달을 놓친 밤이었습니다. 2위와의 점수차는 23점.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피겨 스케이팅 전용 빙상장 하나 제대로 없던 나라에서 7살에 스케이트를 처음 신고 혼자 길을 만들어 올라온 선수였습니다. 국내에 마땅한 지도 체계가 없어 그녀는 훗날 캐나다로 건너가 낯선 코치 밑에서 훈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국내의 훈련장이 마땅치 않던 시절, 어린 김연아는 새벽마다 얼음이 녹기 전 남는 시간에 빙상장을 빌려 연습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딸의 훈련비를 대느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 뒤에는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치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변이 아니라 확인의 무대.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이자 다시 한번 정상에 서는 자리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치로 가는 길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그전 시즌 내내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대회 출전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몸 상태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프리스케이팅 곡으로 아디오스 노니노우를 골랐습니다. 스페인어로 안녕 노니노우라는 뜻의 이별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스스로 정한 작별 인사였던 셈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점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얼마나 정확히 해냈는지 보는 기술 점수, 그리고 얼음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보는 예술 점수. 이 둘을 합쳐 순위를 가릅니다. 문제는 이 점수를 매기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면에는 숫자로 뜨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건 사람의 판단입니다. 김연아는 인터뷰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화려한 말 대신 담담한 대답. 부담을 부담이라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담함이 그날 밤 그녀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2월 19일 쇼트 프로그램. 김연아는 74.9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뒤 프리스케이팅만 무사히 마치면 두 번째 금메달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당일 그녀의 프리스케이팅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트리플 점프 착지마다 흔들림이 없었고 표현력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담은 그 마지막 곡이 끝나자 그녀는 옅게 웃으며 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해설자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오늘 김연아 자기 자신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녀보다 나중에 얼음 위에 오른 선수, 개최국 러시아의 19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였습니다. 착지에서 손을 짚는 실수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점수판에 뜬 숫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얼음판 밖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날 심판석에는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2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많은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알라 셰코브초바, 러시아 빙산연맹 사무총장의 아내였습니다. 평소엔 아이스댄스만 심사하던 사람이 이번 대회에서는 갑자기 여자 싱글 심판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크라이나의 유리 발코프. 그는 16년 전인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 심판과 미리 순위를 짜고 표를 주고받으려다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돼 적발된 인물입니다. 그 일로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채점표 뒤에
가장 정치적인 얼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소트니코바 자신의 기록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전 시즌까지 세계 선수권 9위, 그랑프리 파이널 5위에 머물던 선수였습니다. 세계 정상급으로 분류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선수가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하필 커리어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겁니다. 김연아가 이런 사정을 알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경기 후 판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결과에 승복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두 문장 안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 담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순간에 그녀는 끝까지 그 말을 아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김연아는 코치와 함께 키스 앤 크라이 존 의자에 앉아 점수를 기다립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전광판 밑에서 초 단위로 흘러가는 시간, 관중석의 웅성거림도 그 순간만큼은 멀게 들립니다. 코치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연기라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점수가 뜹니다. 소트니코바 224.59점, 김연아 219.11점. 차이는 5.48점. 나중에 채점표를 하나하나 뜯어본 사람들은 더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실수 없이 연기한 김연아가 실수 있었던 소트니코바보다 동작 하나하나의 가산점에서마저 1.91점을 더 적게 받은 겁니다. 착지에서 손을 짚은 선수가 완벽하게 착지한 선수보다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경기장에 정적이 흐릅니다. 카메라가 김연아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손을 들어 관중에게 인사합니다. 화난 표정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 심장은 어땠을까요? 4년을 준비한 마지막 무대.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결과는 완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984년과 1988년 2번의 올림픽을 연속으로 재패했던 독일의 피겨 전설 카타리나 비트는 훗날 이 장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소치의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연아는 우아하게 대처하며 진짜 스포츠맨십이 뭔지 보여줬다. 화를 낼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전설적인 선수 출신 해설자들조차 방송 중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 판정을 둘러싼 이야기가 뉴스와 온라인 여론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적, 이 판정에 대한 정식 항의는 4개월 뒤 국제빙산견맹에 의해 기각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경기는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2년 뒤부터 피겨 스케이팅 채점 방식은 심판의 이름을 가리던 방식에서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소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소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23년 그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소트니코바가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었다. 두 번째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빙상연맹은 곧바로 부인했고 그 인터뷰 영상은 며칠 만에 삭제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발언을 근거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 당시 도핑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은 없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선수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과 국제기구의 공식 기록이 지금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느 쪽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날의 얼음판 위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골랐던 곡의 제목은 안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별은 그녀가 원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메달은 그녀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에서 지금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